안녕하세요. 스타디쉬입니다. 신성일 씨는 인생을 정말 영화처럼 살다 간 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의 인생의 명암, 즉 빛과 빛을 살펴볼 텐데요. 신성일 씨가 힘든 시절 엄앵란 씨가 한 행동을 보면 참으로 놀라울 뿐이에요. 또한 신성일 씨는 돌아가시면서 막내딸에게 재산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재산이 없지 않았습니다. 무려 천여 평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있었는데요. 그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1937년 일제강점기 시대에 대구에서 태어난 신성일 씨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외할머니 슬하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머니는 고등교육을 받은 신여성으로 경북여고를 졸업 후 공무원으로 일하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아주 활동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듣지 말고 얼굴값 하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너는 남보다 잘생겼네. 학교 다닐 때 그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대단한 자존심이랄까? 어떤 자신감이랄까? 자긍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죠. 나는 이걸 믿는데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너 이 새끼 나쁜 놈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나쁜 놈이 됩니다. 자존심이 세고 모범생이었던 신성일 씨는 명문 경북중 경북고에 입학하면서 서울대학교 입학을 꿈꾸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의대나 공대 진학을 준비하던 그는 배우를 꿈꿔본 적은 없지만 고등학교 시절 친구를 따라 대구 송죽극장, 자유극장 등 주로 프랑스 예술 영화를 상영하던 극장을 다니면서 예술 작품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랬던 그가 영화와 진짜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된 건 고2 때 그의 평범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이 벌어지면서부터였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다양한 사회생활을 했던 어머니가 주도하던 개 모임이 깨진 것이었어요. 당시 대구의 유명한 신문 영남일보 사회면에 과부 산통계주 야반도주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올 정도로 떠들썩했던 사건으로 그의 집에는 빚쟁이들이 몰려들었고 그는 빚쟁이들한테 엄마 찾아내라며 발길질을 당하는 등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남은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의 꿈은 날아갔습니다. 대학 입시의 꿈도 물거품 됐지만 대신 웬만한 시련은 견딜 수 있는 맷집이 생겨났어요. 그 후 서울에 올라와 어렵게 찾은 어머니는 당시 전쟁 피난민들이나 사는 청계천에서 최하층이 되어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와 호떡 장사까지 하게 되었죠. 어머니는 그런 과거가 부끄럽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신성일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잘났고 좋은 학교 다니면서 잘났네 잘났다 하면서 잘 살던 그가 서울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청계천에서 두세 달 호떡 장사했던 경험은 큰 자산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위 눈치 보지 않고 나를 키워나갈 수 있었던 힘이 생겼다고 말했죠. 그러나 서울에 올라와 호떡 장사까지 하면서 돈을 모아 준비한 대학 입시에 연거푸 떨어지면서 잠시 방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를 배우의 길로 안내한 건 엉뚱하게도 성공한 동창 친구의 외면이었어요. 그날도 무언가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품고 충무로를 걸어가는데 당시 최고 인기 가수가 된 친구를 만났어요. 고등학교 동기였는데 이 친구도 진짜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내 경우랑 똑같이 어머니가 개를 하다 사고를 냈는데 세무 공무원이던 아버지예요. 그 친구가 멀리서 걸어오는데 굉장히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인사를 했죠.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이 친구가 오랜만이야 하고 어깨를 툭 치고 그냥 지나가 버리더군요. 굉장히 섭섭했죠. 가수 됐다고 의세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초라한 삼수생이었으니까 나고자 아닙니까?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너는 노래 잘 불러서 가수가 되어 출세했구나. 그래, 나는 노래를 못하니까 다른 걸로 성공하겠다. 마음속으로 그랬죠. 나를 확 바꿔버린 사건이었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던 충무로 일가의 중부경찰서 앞 골목에서 발견한 한국 배우 전문학원 간판이 그의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무작정 들어가면서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957년 아직 대학에 영화과가 없던 시절 그는 학원에서 실력 있는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후 그는 당시 한국 영화계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신상욱 감독의 신필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영화계에 몸을 담게 되는데요. 그때 5년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1960년 신상욱 감독의 로맨스 빠빠에서 막내 아들로 데뷔하기까지 그는 매일 사무실에 나가 전화를 받고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심부름을 하며 충무로를 배워나갔습니다. 신상욱 감독의 전화를 받으면서 영화계의 저명 인사, 감독, 그리고 신감독 주변의 영화 관계자, 청와대 관계자 등등 이런 사람들에게 전화상으로 내 이름을 알려준 것이 나중에 영화배우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신필름 생활 5년 동안 빈둥빈둥 논 것 같지만 내가 영화계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데 필요한 인맥과 실무 경험을 얻은 참으로 알찬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신성일 씨는 나오자마자 스타가 된 줄 알았는데 5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을 무명으로 전화받으면서 견뎌냈습니다. 5년간 세 개의 작품을 찍으며 별다른 빛을 보지 못한 그는 신필름과 재계약마저 이루지 못했습니다. 붕 뜬 상태로 눈치를 보던 그에게 연상의 여성과 연하의 남성 간 로맨스인 아낌없이 주련다를 기획했던 호연찬 씨가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신성일 씨는 신필름 사람들에게 캐스팅 제의에 대해 상의를 하다가 배은 망덕하다며 귀싸대기까지 맞으면서 결별을 했고 이 작품의 엄청난 성공으로 거침없는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신성일 씨는 1963년 청춘교실, 1964년 맨발의 청춘 등에서 엄앵란 씨와 함께 가장 핫한 청춘 스타로 탄생했죠. 그리고 1974년 별들의 고향 등 70년대에도 명실상부한 충무로의 대표 배우로 활약했습니다. 신성일 씨는 무려 500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이 아니라 주연을 했으며 더욱 놀라운 점은 그 많은 영화가 거의 다 성공하며 어려운 시절 많은 국민들이 잠시나마 힘든 생활을 잊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영화를 국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로 만들었고 그게 지금의 한국 영화의 기틀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는 영화의 주인공처럼 되지 않았어요. 영화 제작 등 사업이나 정치에 손을 대서 쫄딱 망하게 됩니다. 결국 한국 영화 60년대와 70년대 무려 20여 년을 가장 잘 나가는 영화 배우로서 가장 많은 돈을 벌었지만 모두 다 잃고 빚까지 지게 되어 자기가 어머니의 빚 때문에 겪은 수모 이상의 수모를 아내가 겪게 하고 맙니다. 세간의 화제가 된 그의 자서전에서 1981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폭풍으로 하루아침에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사연을 설명하며 엄앵란 씨의 고생이 얼마나 컸는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신성일 씨는 선거 바로 다음 날 돌아온 당좌 수표를 막지 못해 부도를 냈습니다. 하루는 빚쟁이 4명이 동부 이촌동 아파트로 몰려와 채무지불 각서를 쓰라며 협박을 했고 당시 혼자 집에 있던 엄앵란 씨는 거친 빚쟁이들과 마주 앉아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간단해요. 여러분 보는 앞에서 여기 1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면 됩니다. 결국 빚쟁이들 중 가장 나이 많은 분이 엄앵란 씨의 말을 듣고는 갑시다. 이 사람도 시간을 줘야 돈을 벌 것 아닌가. 엄여사는 돈 떼먹을 사람 아닌 거 알아. 하고는 오히려 힘내라고 위로하며 집 밖을 나섰다고 해요. 그 후 두 번째 국회의원직에 도전할 때부터 엄앵란 씨가 먼저 제안해서 부부는 철저하게 딴 주머니를 찾습니다. 가정이 위기에 처하자 엄앵란 씨는 다시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 비빔밥 장사부터 리포터, 패널 등 가리지 않고 방송에 출연하며 최고의 음악의 스타가 최고의 입담꾼이 되어 다시 돈을 벌었습니다.
결국 신성일 씨는 2018년 향년 81세에 폐암으로 사망했는데요. 엄앵란 씨는 말없이 그의 병원비를 모두 부담했는데 그 비용이 수천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엄앵란 씨는 인터뷰에서 내 남편 신성일이 초라하게 죽게 할 수는 없다. 마지막까지 VVIP 특실에서 지낼 수 있도록 병원비를 준비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성일 씨는 재산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두 사람의 막내딸이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재산 뭐 있어? 라고 물었더니 재산 없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가서 참 수고했고 고맙다 그래라. 미안하다 그래라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그 말을 꼭 하고 싶었나 봅니다. 대구에서 태어난 그는 지인이 운영하는 전남 화순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가족 중 유일하게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임종을 지켜보던 아들 석현씨 귀에 대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수고했고 고마웠다고 전해줘. 이 말을 듣고 엄앵란 씨가 얼마나 오열을 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밤중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울겠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가 타계한 지 2년 후인 2020년 재산이 없다고만 알려진 신성일 씨의 재산에 대한 놀라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엄앵란 씨와 아들 강석현 씨, 미국에 거주하는 딸 경아 씨와 막내 소아 씨 등 신성일 씨의 유가족들이 합의해 그가 남긴 영천시 괴연동의 부동산 유산을 모두 영천시에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어요. 과거 연기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사업을 하는 아들 강석현 씨는 생전에 아버지가 바라던 일이라 어머니와 가족들이 모두 이의가 없었다. 아마도 영천시가 기념관으로 새롭게 조성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로 만들 것으로 안다며 최근 기부 형태로 소유권을 영천시에 무상으로 기탁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신성일 씨가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자신의 이름을 딴 성일가라는 이름의 명패를 내걸고 직접 나서서 큼직한 한옥을 건립해 살았던 이곳의 땅은 무려 1000여 평에 이릅니다. 고인은 마을의 끝자락에 있는 푸른 산 밑에 있는 임야를 개발해 2008년 완공한 성일가에서 2018년 타계하기 전까지 거주했어요. 그는 자신의 손으로 가꾸고 다듬었던 성일가 잔디밭 마당에 유골을 묻고 잠들어 있습니다. 신성일 씨는 자신의 여생을 바쳐 지은 성일가를 두고 이런 말을 남겼어요. 혼자의 집, 신성일이 집이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잘 보호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